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요,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인데, 우디 앨런 감독은 가장 뉴요커스러운 뉴요커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떤 영상 시인이라는 평가도 받기도 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영화보다는 상대적인 저예산 영화로도 되게 예술적인 본인의 감수성을 되게 잘 표현해내는 그런 독특한 방식의 접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유럽에 대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파리에 대한 로망이 아주 넘치는 영화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재밌거든요. 보통 오프닝 시퀀스는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배경 설명을 조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대놓고 그냥 파리의 명소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꽤 길어요. 이 오프닝 씬이. 처음에 이 영화를 보시면 음악이 싹 깔리면서 프랑스 파리의 전경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파리 시내를 한번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리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파리 하면 떠오르는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파리의 명소들, 이런 데들을 엄청나게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 저기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봄직하게 해주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오프닝 시퀀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는 이거 한 날 찍지 않았겠지만 파리의 하루를 보여주는 것 같은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약간 어둑어둑해지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이제 밤 무렵이 되면 비가 와요. 파리에 비가 오는 파리들을 꽤 보여주고 나서, 이런 비가 오면서 계속 날이 저물다가 마지막에는 비가 온 뒤에 파리의 저녁, 이런 데까지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비를 넣는 이유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굉장히 주인공 길 펜더가 가지는 말 그대로 파리의 로망의 결정체잖아요. 비가 왔을 때 나는 비 맞고 걸어다니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혼자랑 되게 안 맞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리지앵이죠,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반해서,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마지막에 파리는 비 올 때 가장 아름다워요, 이 얘기에 이제 뻑 가가지고 그냥 둘이 걸어가면서 끝나죠, 영화가. 중간에 이제 비 오는 파리도 아마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묘하게 되게 이쁘게 찍었어요. 촬영 감독 누구지? 라고 의뢰 찾아보듯이 찾아봤더니 다리우스 콘지 감독이더라고요. 이 감독님도 엄청 유명하시죠. 소위 말하는 빛을 진짜 잘 읽어내는 감독,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거의 손꼽히는 감독님인데, 우리한테는 이제 옥자로 좀 알려져 있죠. 옥자 촬영도 하셨습니다. 옥자 찍었을 때도 옥자를 봉준호 감독이 찍는다, 이런 것들도 다 있었지만 옥자의 DP가 다리우스 콘지다 라는 것도 꽤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넷플릭스에서 처음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독특했는데, 거기다가 촬영하는 감독은 봉준호고 DP는 다리우스 콘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세븐으로도 되게 유명했고, 이분 작품 보면 이전에 우리가 엠마뉴엘 류베스키 감독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찬란한 카메라 워킹,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여준다면, 다리우스 콘지 감독은 빛을 읽는 촬영 감독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느낌에서 진짜 그냥 능력치가 되게 극대화된 촬영 감독,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분 인터뷰를 찾아봤거든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다리우스 콘지 감독이 어떤 관련 인터뷰를 했는지,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쿠케 렌즈를 썼다고 합니다. 이 쿠케 렌즈를 쓸 때 여기서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같은 공간을 다른 시간대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간이 파리란 말이에요. 파리를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그 현대 파리는 신형 쿠케 렌즈로 찍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파리는 구형 쿠케 렌즈를 썼다고 그래요. 구형 쿠케 렌즈를 얘기할 때 그냥 오래된 쿠케 렌즈 수준이 아니라 천장에 처박혀서 막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쿠케 렌즈를 찾아가지고 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형 렌즈보다 오래된 렌즈가 조금 더 선예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빈티지한 느낌들, 어떻게 보면 화질이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은 선예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빈티지한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오래된 렌즈를 썼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감독이 자기가 이제 촬영을 할 때 현재는 넓은 백라이트를 쓰고요, 과거에서는 조금 더 핀라이트를 썼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핀라이트는 연극 같은 데에서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을 딱 찍을 때 좁게 딱 보여주는 것들에서 핀라이트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백라이트는 전체적으로 밝혀줬을 때, 넓은 백라이트라고 하면은 연극에서 치면 실링이라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밝혀주는 조명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주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따가 영화의 장면들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되게 신기하게 과거 이미지들은 뒤가 좀 밝지가 않아요. 이 인물을 찍을 때 인물에만 핀 조명을 줘서 그 뒤쪽에는 좀 조명을 덜 친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구나. 현대와 과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구나. 뭐 과거는 채도를 낮춘다든가, 뭐 현재는 이제 더 색이 쨍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다리오 스콘지 감독은 이런 것들을 조명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꿔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먼저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고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 꽤 밝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밝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최대 밝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밝아요. 디지털 색보정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없진 않았겠지만, 이제 필름으로 작업이 된 뭐 카메라라고 쳤을 때, 우리가 뭐 이전까지 많이 봤던 90%에 딱 잘리는 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밝을 때는 훨씬 더 밝게, 어두울 때는 훨씬 더 어둡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사용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원본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대 파리의 낮을 보여줄 때 되게 그 노랗다란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지만, 벡터스코프 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녹색은 그 와중에 되게 선명하게 표현해요. 녹색은 되게 선명하게 표현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약간 노란 느낌이 많이 들게, 벡터스코프로 이런 이미지들을 놓고 보시면 벡터스코프 상의 이쪽 뭐 마젠타, 블루, 사이안, 이쪽을 굉장히 배제한 것 같이 보입니다. 벡터스코프의 우측을 되게 배제한 것처럼 이미지 구성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색보정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보정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봄직한 느낌인데요. 우리가 어떤 색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색감의 방향을 고려할 때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이미지를 따뜻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색깔을 주겠다. 뭐 컬러 휠상으로 보시면 이런 쪽으로 색상을 더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만 조절하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더 또렷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지가 중립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아서 중립적이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어떤 색은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색상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을 정하실 때 되게 유용합니다. 지금 이 영화는 노랗게 만들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되게 한낮의 파리를 되게 노랗게, 뭐 그리고 한낮의 파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저녁까지 와서도 뭐 파리의 전체적으로 이 노란 느낌, 따뜻한 느낌들을 되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블루를 되게 많이 배제했다. 이런 느낌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색보정을 하실 때 어떤 더 강한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얘기를 앞서서 해주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 뭐 이런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건 그냥 한눈에 봐서도 알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이제 노란 빛을 띠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밝은 부분 위주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기 좋은 거는 이제 퍼레이드죠. 특히나 어두운 부분으로 가면요, 어두운 부분은 생각보다 균형이 잡혀 있어요. 어떤 특정 색감이 강하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밝은 부분들은 확실히 어떤 따뜻한 방향으로의 편향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원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게인만 틀었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 중에 뭐 나머지 모든 기능들을 다 통틀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게인만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정상화 시켜봤습니다. 근데 전후 대비해보시면 굉장히 이미지가 노멀라이즈가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여기만 먹히는 게 아니라요, 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요 앞에서 썼던 요 값, 뭐 레드 94, 그린 1, 블루 12 정도 더해진 거를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사용해 봤더니 이 이미지도 굉장히 정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그 파리의 낮을 보여줄 때는 개인 쪽을 조작해서 어떤 색감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노멀라이즈가 된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린 쪽은 조금 더 채도를 더 준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표현을 한다면 QVS 셋 같은 거에서 그린을 선택해서 채도를 더 높여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일단은 이 녹색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그 외에 내가 파리의 어떤 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주된 방식은 개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뒤집으면 내가 원래 노멀라이즈 됐던 거에서 요런 색감을 만들게 되는 그 값이 나오겠죠.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뒤집는 거에 불과합니다. 제가 앞서서 보통 제가 어떤 색감 얘기할 때 레드, 그린, 블루 값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일부러 뒤집기 위해서 아까 값을 얘기했었죠. 레드는 0.94, 그린은 1.01, 블루는 1.12였습니다. 그러면 레드는 원래 기본값이 그 개인의 기본값은 모두 1이잖아요. 1에서 요만큼을 바꿨다라는 거는 레드는 원본 기준으로 마이너스 0.06만큼 낮췄다는 거니까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레드를 1.06까지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카운터가 될 테니까. 그리고 그린은 하나 낮춰주면 될 거고요. 블루는 12만큼 낮춰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한 게 요 값이에요. 앞에서 보였던 1번 노드에서 제가 얘를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만든 이 값과 그대로 역으로 카운터 쳐가지고 개인에서 더해준 만큼 빼주고 빼준 만큼 더해준 거예요. 요 값들을 그냥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켜보면 원본이 돼요. 실제로 여기서 제가 원본을 보기 위해서 3번 노트는 잠깐 지우고 1번, 2번만 작업한 상태에서 원본 보기를 눌러봤을 때 거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뭐 이런 것들 정도는 크게 막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0.88이 맞겠구나. 네, 이러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미드나잇 인파리 원본을 이제 노멀라이즈 하기 위한 값이었고 이거를 다시 원본으로 되돌리기 위한 요 값, 2번 노드의 값이 어떻게 보면은 미드나잇 인파리의 색감이 되는 거죠.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되게 거창하게 썼었지만 결국에는 요런 겁니다. 그냥 역으로 카운터 쳐가지고 만드는 방식. 이 값을 아주 문제없는 그림들 있죠. 어떤 저런 거에도 사용되지 않은 그림, 기본적으로 아주 노멀라이즈된 일반 이미지에다가 놓고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입힌 거예요. 아까 본 1.06, 0.99, 0.88이었죠. 이걸 해서 켜주면 이런 색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서 봤던 어떤 따뜻한 색감, 특유의 따뜻한 색감, 그리고 뭐 이쪽이 많이 배제된 이런 색감들이 묻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다 지우고 요거 한 개만 남겨서 LUT를 출력을 한다면 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드나잇 인파리의 낮의 파리 풍경의 LUT라고 우길 수 있겠죠. 제가 우긴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뭐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내씬이잖아요. 이런 실내씬에다가 앞서 만든 그 카운터 치는 요 컷이죠. 요 카운터 치는 컷을 그대로 입히면 조금 안 먹습니다. 볼까요? 완전히 정상화가 안 되죠. 조금 더 개인을 더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드나잇 인파리의 어떤 나이트, 뭐 저녁 실내씬이다 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또 LUT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본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거의 개인 위주로 움직이겠거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블랙은 똑같이 잡혀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블랙 같은 데에 어떤 색감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마나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런 색감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그리고 아주 밝은 데는 이만큼의 각도가 있다면 지금 한 중간쯤 되는 이런 흰옷 이런 부분에 보시면 요 정도로 각도가 조금 완만해져 있기 때문에 밝아질수록 각도가 급하고 어두워질수록 완만하다. 이런 거는 딱 개인을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컷들은 전혀 쓰고 있지 않고 개인들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완전 정 화이트보다는 아주 약간 따뜻한 색감이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때 요 정도가 되겠죠. 지금 벡터스코프 모양으로 봤어도 또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노멀라이즈 된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0.859, 0.96이고 1.35예요. 이걸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값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것만 뽑아서 LUT로 만든다면 이건 미드나잇 인파리의 현대의 저녁씬 LU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